예, 안녕하세요. 4번 책의 1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살수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 살수설비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소방시설은 경보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나누죠. 소화설비에는 또 자동 소화설비와 수동 소화설비가 있죠. 이 수동은 뭐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이런 스스로 이제 우리 사람이 작동을 해서 불을 끄야 되는 거고, 자동은 스프링클러, 가스 개수기처럼 감지기 작동에 의해서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동해서 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는 이 순수히 소방서의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또 연결 송수관 설비,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소화활동 설비는 누가 사용하느냐? 소방서의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이 건물의 관계자나 소방대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설비는 전혀 아닙니다. 순전히 소방서의 소방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해서 불을 끌 때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약에 건물이 높은 층에 있다면은, 높은 층에 불이 났다면은 여기까지 호수를 연결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벌써 이미 불이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7층 이상의 건물입니까? 연결 송수관 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소방대가 연결해서 물을 밀어 올리면은 각 층마다 연결 송수관의 송수구로 물을 받아서 이 호수를 연결해서 불을 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활동설비, 여기서 연결 살수설비도 우리 소방대가 호수를 연결해서 소방초로 물을 넣어서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쏟아지게 하는 거죠. 이 펌프나 물탱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배관과 헤드만 설치된 거죠. 그런데 소화활동설비가,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활동이라는 것은 이 한문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화활용설비, 소방대가 활용하는 설비로 이 소화활용설비라면 용어가 더 적합하겠죠. 그러면 우리 소방법이나 화재안전기준이고 많은 용어들이 일본어입니다. 솔직히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일본어입니다. 우리가 일본 법이나 화재안전기준이고 기술 기준이죠. 그런 걸 다 넣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일본어가 한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문이면은 그냥 소화활동설비도 우리 용어로는 활용설비가 맞겠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애초부터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소화활동설비 그러면은 이 불을 끄는데 이런 소화설비도 소화활동설비죠. 그러니까 소방대가 불을 끄는데 활용하는 설비다 이거죠. 더 효율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연결 살수설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에서 송수구는 소방대의 소방차가 호수를 연결하는 장소를 송수구라 합니다. 그러면 송수구의 도시기호가 이겁니다. 송수구의 도시기호고, 이건 이제 자동 배수밸브의 도시기호죠. 여러분들 도시기호를 익혀 둬야 됩니다. 특히 기사시험 같은 데는 많이 묻죠. 그리고 자동 배수 밸브 없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현재의 설계자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도시기호를 쓰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체크밸브. 그러면 송수구에 소방대가 출동해가 이제 호수를 연결해가 소방차에 물을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배관과 이렇게 헤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라든지 물탱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가 물을 보내서 불을 끄는 설비죠. 송수구의 기준은 이제 구경 65mm의 상구형으로 합니다. 송수구는 모두 구경이 65mm입니다. 소방차에는 호수가 두 가지죠. 40mm의 호수가 있고 65mm의 호수 두 가지뿐입니다. 근데 대부분 불을 끌 때는 40mm의 소방 호수를 쓰죠. 그런데 공장이라든지 큰 장소에 불이 났을 때는 마른 물을 보내야 되니까 65mm를 쓰지만은 65mm 이걸 쓰면은 소방차 한 대 한 5분 이내에 물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럼 또 물을 싣고 와야 되죠. 여기에 또 옆에 물탱크차가 붙어가 물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을 제가 소방서에서 불을 끌 때도 거의 90% 이상의 현장이 40mm의 가늘은 이 호수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소방차에서 물을 싣고 오는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3,000리터, 5,000리터 이렇게 하네. 3,000리터 많지 않습니다. 3톤입니다. 3톤. 5,000리터 많이 실는 게 이제 그리고 우리가 큰 물탱크차가 이제 따라와서 이래 물을 공급해 주는 거는 10톤. 10톤이 엄청 많이 실는데 그 10,000리터밖에 안 됩니다. 근데 65mm로 쓰면은 금방 물이 소진돼 버리겠죠. 그리고 하나의 송수구에 부착하는 살수의 해득에서 10개의 연계에서는 당구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방차가 호수가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상구형이고 하나만 연결할 수 있게 그물 밖에 송수가 되어 있는 것을 당구형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송수구에서 여기 송수구고 그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죠. 폐쇄형 헤드는 송수로 해도 화재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지 않은 것은 물이 뿌려지지 않죠. 폐쇄형 헤드를 쓰는 데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의 순으로 하고, 개방형 헤드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그러니까 개방형 헤드는 평소에 이 배관에 비어있다 이겁니다. 그건 소방서에서 소방차로 물을 보내고 나서는 여기 송수구와 체크 밸브 사이의 배관에도 배수를 하고, 이 체크 밸브가 이쪽만 가고 이쪽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면 소방차에서 보낸 물이 이렇게 체크 밸브 이전의 배관의 물이 자동 배수되지 않으면 겨울에는 얼어버리겠죠. 동파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하고, 폐쇄형 헤드는 옥내 소화전이나 수도배관이나 옥상의 물탱크로 이제 연결돼가 물이 들어있는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있는 것은 여기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해만 해버리면, 폐쇄형은 습식이다. 배관에 평소에 물이 들어있는 거니까 체크 밸브 다음에 자동 배수 밸브는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있으면 물이 계속 빠지면 안 되겠죠. 물이 이래 채워져 있는 것이 습식 설비인데, 습식 설비는 헤드도 폐쇄형 헤드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은 당연히 송수구, 자동제 밸브, 체크 밸브가 건식이고 개방형 헤드인데 배관에 물이 있는 습식은 폐쇄형 헤드면서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여기까지만 한다면 이 자동 배수 밸브 설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뒀다가 시험을 지나면은 하도 외울 게 많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생각에 낭패가 달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만 돼버리면 영원히 외울 필요 없이 그렇게 설비가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헤드도 우리가 스프링클러처럼 천정에 말입니다. 배관일에 배치를 할 때 연결사수지 전용 헤드는 수평거리가 3.7m 이하입니다.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가 아니고 헤드가 이렇게 그 살수 반경이 이 수평거리라죠. 스프링클러 헤드는 2.3m 이하로 한다. 그리고 배관도 이렇게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는 한 개가 설치된 데는 30mm, 두 개가 설치된 데는 40mm 이렇게 이는 스프링클러의 기준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폐쇄형을 하는 연결 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수하전 주배관과 연결하든지 수도배관과 연결하든지 또는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에 접속해야 평소에 배관에 물이 들어있고 헤드는 폐쇄형이다 이거죠. 그러면 배관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화재 열애에서 개방되면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습식이면서 폐쇄형은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니고 소화 설비의 기능을 애초에 처음은 하지요. 그러다가 소방대가 와서 송수구로 밀어넣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화 활용을 하는 거죠. 불을 끄는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 설치 제외 장소. 헤드 설치 제외 장소도 여러분들이 특히 기사나 관리자가 특히 심하지요. 그 하자안전 기준을 통째로 외우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참 품격 없는 문제죠. 그런 사연을 얘기하면은 제가 거기 인력관리공단 직원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품격 없는 문제들이 출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건 어디 따서 이렇게 외워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시 들여다보면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처럼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장소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제 헤드를 설치하면은 안 되는 장소고 또 헤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물이 뿌리면 아주 곤란한 장소 아니십니까? 병원의 수술실이라든지 전기실 같은데 이런 데는 여기 있죠. 이런 걸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이제 통째로 못 외워도 조금 생각나겠죠. 그리고 헤드 설치 연결 살수 설비 장소에 헤드 설치 제외 장소가 모두 해당이 되면은 연결 살수 설비 자체를 안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가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건물에 전체가 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되어버리면 스프링클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펌프하고 물탱크 해놓고 헤드가 설치될 장소가 없고 모두 제외 장소면은 펌프나 물탱크를 설치하는 자체가 그 논리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헤드가 설치가 제외 장소에 해당되면 모두 설비를 자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통도에서 연결 살수설비 개통도에서 설계를 해야 하는 내용, 송수구 및 송수구가 연결되는 송수배관, 교차배관 및 가지배관, 배관에 연결되는 헤더, 시험밸브. 시험밸브는
배수형 헤드의 습식 설비에만 해당이 됩니다. 개방형 헤드는 시험별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식의 경우 옥내 수화선 주배관이나 수도 배관, 옥상의 물탱크와 접촉하는 배관, 그리고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송수가 연결되는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기표 밸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통도를 보면은 이게 습식일 때는 송수구가 헤드가 아무리 많아도 한 개뿐입니다. 한 개. 그런데 개방형 헤드는 하나의 송수구에게 10개 이하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 층이고 또 면적이 큰 데는 송수구가 수없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방형과 폐쇄형은 송수구를 하나면 되지만 개방형은 하나의 송수구에 헤드 10개 이하로 해야 되니까 송수가 많아야 되고 배관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송수구에게 헤드를 10개 이하로 한 것은 소방차가 이제 65mm 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소방차가 물을 보내면은 보내는 물의 양이 있죠. 헤드 10개 이상이면은 방수량이나 방수 압력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10개 이하까지는 소방차로 송수를 하는데 10개 정도를 뿌리는 것은 가능한데 그 이상의 헤드는 방수 압력이나 방수량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송수구의 설계, 송수구의 구경, 크기, 송수구의 형태, 상구형이냐 단구형이냐. 헤드가 10개 이상이면은 상구형으로 가고, 또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야. 이것도 이 건물이 있다면은 소방차가 도착해가 말하면 소방대가 높은 데 설치하면은 호스를 연결하지 못하겠죠. 그래도 아주 바닥에 설치해도 소방대가 와서 연결하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0.5m 이상 1.5m 1m 이하의 위치에 아주 소방대가 출동해서 송수구를 연결하는 것은 1, 2초를 다투고 있거든요. 불이 났는데 말입니다. 한 5초만 먼저 불을 뿌려도 불이 피해를 엄청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송수구의 주배관과 연결된 배관에 설치한 부품 아까 설명했지요. 폐쇄형 헤드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고 개방형 헤드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인물이 빠졌네요. 폐쇄형 헤드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여기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이렇게 써야 되죠. 여기 빠졌습니다. 부품이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송수구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헤드의 설계도 연결 사수비 전용 헤드는 수평거리 3.2m면은 스프링클러는 2.3m죠.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를 계산한 것이 이 공식이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를 알아야, 그러면 자 여기가 20m다 여기가 15m다 그러면 헤드가 몇 개냐, 20 나누기 연결살수술 전용은 4.5를 해야 되고 15는 4.5를 해야 됩니다. 이 수평거리를 대입하지 못하죠. 그러면 애초에 화재안전 기준을 만들 때 수평거리를 하지 말고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 이걸 기준으로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건 항상 정사각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각형의 헤드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헤드가 설계를 했는데 유효 반경이
도면에서 이 수평글이라야 이제 이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헤더 간의 거리를 또 계산하게 만들었냐 하지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헤더면서 이 점선은 수평거리죠. 살수 반경입니다. 살수 반경. 반경이는 반지름이죠. 살수 뿌릴 수 있는 반지름의 때, 여기 헤드죠. 그리고 헤드의 배관. 자, 배관의 구경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배관의 구경도 이렇게 설계해서 제대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습식. 습식은 헤드의 설치 개수나 층의 제한이 없이 하나의 송수구역으로 송수구 하나만 둬도 되지만 건식은 헤드가 하나의 송수구에 10개 이하로 해야 됩니다. 건식 설비가 개방형 헤드죠. 하나의 송수구역에 헤드는 10개 이하로 한다. 하나의 송수구역은 건물 밖에 있는 송수구가 한 개라는 것입니다. 이 상구형이든 당구형이든 이 한 개라는 겁니다. 배관. 그럼 이게 이제 개방형이면서 건식이죠. 그럼 평소에 배관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녹색은 이래가지고 10개 이하로 소방차에 물을 보내가지고 이 10개 이상은 보내가지고는 불을 끄지 못한다 이거죠. 헤드가 많을수록 방수 압력이나 방수량이 하나의 헤드에 적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송수가 여기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면적이 좀 크다면은 송수구가 5개, 10개, 20개 될 수 있겠죠. 그런 장소에는 습식을 해야 됩니다. 송수구 한 개면서 모두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석식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면서 그 이전에 소화 설비죠. 소방대가 송수를 하기 전에 이미 화재에 대해서 개방된 헤드로 물이 뿌려져서 불을 끄고 있는 거죠. 스프링클러처럼.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송수구를 하나면서 선택밸브를 이렇게 설치해서 송수구 한 개이면서 하나만 열어가지고 소방차의 물을 보내고, 또 이쪽에 불이 났다면 이쪽에 이제 선택밸브를 열어서 보내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안내는 유튜브에서 난생 처음 합니다. 가끔 전화가 오고 해서 안내 드렸는데, 제 출판사에서는 조금 더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교보문고 이런 데 구입해도 되고, 이렇게 연락하시면은 책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